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좀 상승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20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도 1000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는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돌파를 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방향성 그대로 시장이 눌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 지금 오후 10시 17분입니다. 미국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요.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0.09% 상승했고 ING입니다.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큰 상승과 하락 없는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니케이 지수를 제외하고 나서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, 대만 가까운지수도 전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, 아시아시장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시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저는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때는 제가 라이브를 말씀을 좀 드렸고, 어떤 때는 채권 금리를 말씀을 드렸고, 어떤 때는 또 유가, 달러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, 지금 포커스는 코로나 확진자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가 전일에 7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더 세게 갔어요.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들은 또 비트컴퓨터, 원격 진료 관련주죠. 걔도 한 7% 이상 상승을 했고, 뭐 메가임디라든지 뭐 아이비 김영, 뭐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뭐 거의 상한가 간 종목도 많고요. 그렇게 좀 시세를 좀 줬습니다. 뭐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메가MD에다가 비상교육 뭐 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뭐 진단키트에서 교육 관련주, 뭐 비대면 진료 막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순환매하면서 좀 올랐죠. 조금 더 이슈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관련된 이슈를 시장에서 과연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보시면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바백스 백신 이달부터 국내 생산한다는 것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. 오늘 이거 어제죠? 어제 언급을 좀 했었고, 이게 보면 이제 아마도 향후에 한 3분기 정도까지는 2천만 회분을 국민에게 공급한다.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? 그만큼 굉장히 좀 이슈화가 점점 더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아울러서 얀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FDA가 이제 접종목 중단을 또 권고하면서 혈전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특별한 부작용만 없다라고 하면 조금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, 뭐 요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거두절미하고 차트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업종 차트를 통해서 본 지수는요, 제가 코스피 지수만 오늘은 보겠습니다. 조금 모자라요. 2021년 3266.23포인트, 역대 최대 포인트였고요. 종가 기준으로는 이날이 제일 셌던 것 같죠. 종가가 3208.99포인트였습니다. 그런데 다 왔습니다. 3182포인트. 코스피의 엄청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. 코스피의 오늘 상승에 기관이 상당히 힘을 보탰습니다. 금융투자가 3868억 순매수하면서 기관 총 합계의 순매수 금액이 1780억, 개인은 1050억 순매수하면서 이 코스피를 끌어올렸다. 개인은 매도를 하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좋죠.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218억, 그리고 기관이 160억, 합이 38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개인만 매도하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. 아주 바람직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만큼 이 1000포인트와 3200포인트 이 지점에서는 개인들은 좀 털리고 외인과 기관이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전형적인 이런 조정 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 패턴인 것 같아요. 상승 후에 5이평선 안 깨졌죠. 아래꼬리 달았죠. 뭐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이 5이평선을 깨지 않고 눌러준다면 충분히 이렇게 뽑아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. 양봉을 더. 그래서 뭐 응당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조정 때문에 이 갭을 메웠습니다. 지금 보통은 주식은 항상 갭 메우러 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도 갭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시젠 영상도 말씀드리지만 시젠도 갭이 있었고요. 그런 갭을 반드시 메운다라는 또 정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갭을 한번 메우고 윗꼬리 달고 올라온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켜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좋은 것은 개인이 39억, 기관이 54억, 합이 거의 한 94억 정도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그만큼 또 개인이 털렸습니다. 괜찮죠. 흐름 자체는요. 여전히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 뭐 눌려서 갭 메우긴 했습니다만 아래꼬리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관점이 좋겠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, 또 케미칼을 보면요, 21선 돌파 후 안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안착. 여기서도 21선 돌파하는 것 같았죠. 그런데 밀렸잖아요. 이날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날인데요. 안착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여기서 돌파해주고 나서 밀렸는데 안착해주지 못하니까 다시 또 갭으로 밀렸죠. 하지만 돌파하면서 소위 말하는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간 겁니다. 역시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노바백스 이슈로 올랐는데 그 다음에 도지형으로 나와줬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살짝 눌려도 20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캔들이 나와준다면 반등 후에 뭐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 쳐주고 다시 밀려도 27만원 정도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죠. 저는 그런 좀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케미칼은 지켜볼 만한 자리에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갭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죠. 갭 매우로 한 29만원, 30만원 정도까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지켜볼 만하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케미칼은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96억 했습니다. 반면에 기관은 30억 순매수를 했죠. 연기금이 계속 좀 들어오는 흐름이 아주 긍정적입니다. 계속 케미칼은 연기금이 팔면서 밀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단일가에서는 뭐 0.18% 상승했네요. 케미칼 같은 경우에요. 앞서서 말씀드린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보겠습니다. 얘도 시간외에서, 얘는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. 자, 이제 디스커버리입니다. 디스커버리가 상대적으로는 바이오사이언스를 손자회사로 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를 많이 보지도 못했고 또 흐름에 민감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보면 비슷한 흐름이에요. 아래꼬리 단 음봉입니다. 6만원에서 100원 모자란 59,900원으로 마감을 했죠. 지금 어쨌든 5이평선 지켜주는 흐름이고 물론 역별 상태지만 어쨌든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와주는 흐름이고요. 워낙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디스커버리도 볼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. 그래서 6만원 좀 윗구간에서 마감이 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0.17% 하락한 59,800원 정도로 마감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는 사실상 이 6만원권에서 이 7만원 박스권이 뭐 진입을 하고 뭐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7만원의 돌파 시점이 언제냐, 그 7만원의 돌파를 하는 그 순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에 정말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지켜볼 만한 자리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세 종목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워낙, 특히 바이오사이언스가 워낙 상승했다가 밀리면서 이런 구간대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를 빗대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들이고,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지지만 돼서 확실하게 좀 추세를 이어간다면
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흐름을 좀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,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다,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희 쩐대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 유한타증권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한타증권 측에서 저희하고 이제 그 제휴를 맺었거든요. 그래서 쩐대리 컨텐츠를 제휴 컨텐츠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유료나 이런 부분들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료 영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, 조금이나마 후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서치해 주셔가지고 그냥 일반 계좌 개설하고 똑같거든요.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유치자 등록 세부 절차에서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면 그 후에 계좌 정보 등록이 있습니다. 여기서 제휴 콘텐츠에서 쩐대리 검색해 주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후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. 유한타증권 아직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휴 콘텐츠 등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제 이틀 남았죠.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주말로 좀 가도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주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요. 이 시장에서 많이 좀 그동안 조금 눌렸던 종목들 반등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, 부디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도 더욱더 세게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